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가 새로운 물류 동맥으로 떠오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짧은 거리와 시간으로 물류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 뒤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의 확장이 기후와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충격입니다. 과연 북극 항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희망의 끈일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파괴의 서막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마세요. 일부 북극 항로 왜 뜨겁고 왜 위험한가? 히트 기후 대참사. 북극 항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에 미친 듯한 속도 때문입니다. 북극의 얼음은 지구 북반구 평균보다 무려 3배에서 4배나 빠르게 녹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르면 2030년대 여름에는 북극해가 완전 개방될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음으로 꽁꽁 묶여있던 바닷길이 열리니 아시아, 유럽 해상 운송 거리가 드라마틱하게 단축되는 거죠.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는 22,000km에 30일 이상 걸리지만 북극 항로는 고작 15,000km로 무려 10일 이상 단축? 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 절감은 기업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하죠. 이보 숨쉬는 바다를 죽이는 침묵의 살인자들 해양오염, 소음, 외계 생명체? 북극 항로 운항 증가는 대기 오염을 넘어 아름답고 취약한 북극 해양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다양한 숨은 위협들을 불러옵니다. 첫째, 해양 오염 문제입니다.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부와 엔진 배출물은 물론 시커먼 폐수, 쓰레기, 그리고 선박 균형을 잡는 밸러스트 수까지 이 모든 오염원들이 깨끗한 북극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특히 저온 환경에서는 오염 물질 분해가 느려 오염이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음 공해는 해양 생명체의 비명입니다. 선박 운항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중 소음은 고래, 물개, 바다사자 등 북극의 해양 포유류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 친구들은 소리로 먹이를 찾고 번식하고 소통하고 포식자를 피하는데 선박 소음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죠. 먹이 활동 어려움, 이동 경로 변화, 번식률 감소. 이 모든 게 취약한 북극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셋째, 비토착성 침입종의 습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선박들이 다른 지역에서 싣고 온 밸러스트 수선박 평형수는 마치 외계 생물처럼 북극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이 물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 플랑크톤, 그리고 작은 해양 생물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다른 해역에서 온 침입종들이 북극에 풀려나면 북극 토착 생물들과 먹이 경쟁을 하거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질병을 퍼뜨려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정 어종이 사라지거나 생태계의 주인이 바뀌면서 북극 전체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부 녹아내리는 얼음, 부서지는 삶기후 피드백, 알베도 쇼크, 생태계 붕괴. 북극 항로가 가져오는 환경 파괴는 단순히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환경 악화가 해빙 가속화에 악마의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 북극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알베도,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 감소입니다. 선박에서 나오는 시커먼 블랙카본은 눈과 얼음 표면을 까맣게 만들어서 태양 에너지를 미친 듯이 흡수하게 합니다. 하얀 눈과 얼음은 태양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해서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블랙카본이 덮이면 에어컨이 고장나고 지구는 뜨거워지는 거죠. 더 나아가 얼음 자체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어두운 바닷물은 얼음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흡수된 에너지가 바닷물 온도를 높이고 또 주변 얼음을 더 빨리 녹이는 빙하 알베도 피드백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빙하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햇빛이 흡수되고 이는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이죠. 이런 해빙 감소는 북극곰, 바다표범, 술록 같은 북극의 상징적인 동물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얼음 위에서 먹이를 찾고 새끼를 낳고 이동하는 이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북극곰은 얼음 없이는 물범을 사냥할 수 없어 굶어 죽고 해양 플랑크톤 감소는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에게 연쇄적인 타격을 줍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이 모든 생태계 파괴가 북극 토착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간 얼음과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온 이들의 식량 기반 사냥, 어업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이동 경로와 문화적 의식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문화적 대참사입니다. 북극 항로가 돈만 가져다주는 줄 알았더니 인간의 삶까지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대가였던 겁니다. 사보시한 폭탄, 메탄, 블랙카본 그리고 티핑포인트. 북극 항로 운항 증가는 앞서 말한 블랙카본은 물론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초강력, 온실가스를 뿜어내 지구 온난화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북극은 메탄과 블랙카본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 최근 연구는 선박의 북극 유입에서 교란을 일으켜 메탄 방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섬뜩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북극 해저에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꽁꽁 갇혀 있거든요. 선박 운항 진동, 스크류 작동, 해저 자원 탐사. 이 모든 활동이 해저어 영구 동토층을 건드려서 갇혀있던 메탄을 대기 중으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단기간에 지구 온도를 폭등시키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북극의 특성상 블랙카본의 영향은 다른 곳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블랙카본은 그 자체로 온실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과 얼음을 검게 만들어 알베도를 낮춰 해빙을 가속화시키는 이중살상 효과를 냅니다. 같은 양의 블랙카본이라도 북극에서는 그 파괴력이 몇 배로 증폭되는 거죠. 메탄과 블랙카본의 동시 증가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일단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 현상 폭증, 생태계 대붕괴. 북극 항로의 경제적 이점만 줬다가는 인류 전체가 감당 못할 재앙의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브 국제사회는 뭘 하나? IMOU 그리고 무능력의 한계. 북극 항로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국제해사기구 IMO의 극지 운항 선박의 안전규칙 폴러 코드입니다. 2017년부터 발효된 폴라 코드는 북극과 남극을 다니는 배들의 안전과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전이긴 하지만 가장 큰 한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안전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블랙카본, COE, 메탄 같은 진짜 기후 변화, 주범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목표나 기술 기준은 흐릿합니다. 이런 한계를 인식한 유럽연합EU가 ICCT 국제청정교통위원회 같은 환경 단체들은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라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선박용 저탄소저 블랙카본 연료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며 IMO의 대기 오염 방지 규칙 MARPOL NXVR 개정을 촉구하고 있죠. 블랙카본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의 미세먼지 필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규제 회피 가능성 모든 국가의 선박이 규제를 따를까요? EU 소속이 아닌 국가나 IMO 권고를 무시하는 큰손 선박들은 슬그머니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강제성 부족 IMO 규정은 각 나라가 알아서 비준하고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네 경제적 이득이나 부담 때문에 규제 도입을 미루거나 약하게 만드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감시 및 집행의 어려움 드넓은 북극에서 모든 선박의 배출량을 일일이 감시하고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이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북극 항로의 환경 파괴를 막으려면 IMO 같은 국제기구의 힘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요 회원 국가들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적인 진짜 협력이 필수입니다. 규제와 함께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을 위한 당근까지 제공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합니다. 육부 돈 벌려다 문화 다 죽인다. 지역사회, 토착민 생태계의 눈물. 북극 항로의 개방과 선박 운항 증가는 기후 변화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넘어 북극 지역의 수천 년간 살아온 토착민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살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러시아 극지 지역 등에 사는 이누이트, 사미, 쭈크치 같은 북극 토착민들은 얼음, 바다, 동식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삶은 자연과 하나로 엮여 있으며 전통적인 사냥, 어업, 유목 활동이 생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해빙이 사라지고 해양 생태계가 엉망이 되면 이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어업자원 감소 해수 온도 상승, 해양 오염, 침입종 확산은 물고기들의 집을 뺏고 어획량을 줄입니다. 이들의 주식인 물고기가 사라지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문화적 삶의 기반 붕괴 얼음은 이들의 이동 경로이자 사냥터이고 공동체 교류의 장이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의식을 치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전통적인 사냥의 얼음 위 물범 사냥은 불가능해지고 마을 간의 이동도 끊깁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문화적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사회보건 위기 발생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의 방식이 파괴되면 영양 불균형, 우울증, 자살률 증가 같은 심각한 사회보건 문제가 터집니다.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기후, 난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선박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낯선 질병이 퍼질 위험도 커집니다.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만 외치는 동안 정작 북극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생존권은 북극 개발 논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북극 항로가 정말 지속 가능한 길이 되려면 토착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북극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북극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7부 덫에 걸린 북극 항로 환경 파괴가 돈벌이도 망친다. 자정순환의 역설. 더욱 아이러니한 건 북극 항로가 환경을 파괴할수록 그 자체의 물류죠. 이점마저 사라지는
자정순환 셀프 마이너스 레귤레이팅 루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 악화가 계속되면 해빙은 더 불규칙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잦아질 겁니다. 북극은 기후변화에 워낙 민감해서 바닷물,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날씨를 불러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유빙, 좌초 위협, 예측 불가능한 폭풍 선박 운항은 점점 더 지옥 같아질 겁니다. 항행 안전 문제가 커지면 결국 돈이 더 듭니다. 선박들은 속도를 줄여야 하고 값비싼 쇄빙선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갑자기 항로를 바꾸거나 며칠씩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폭등하고 선박 수리비도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극 항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비용 절감은 그냥 환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환경 손상이 심해질수록 북극 항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물류 동맥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상실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북극 항로 북극해 항로 NSR의 통행량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NSR 총 통행량은 고작 300만 톤.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심장인 수에즈 운하연간 12억 톤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통제, 비싼 통행료도 문제지만 안전과 환경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북극 항로는 아무리 잠재력이 커도 결국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호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8부 한국 깨어있는 리더가 되어라. 우리가 가야 할 길. 북극 항로가 가진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야기하는 재앙적인 환경기후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한국은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탐욕스러운 플레이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북극 물류 모델을 만들고 국제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현명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청정 연료로의 대전환을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강점을 활용해서 LNG, 수소, 암모니아, 전기 추진 등 친환경 연료 쇄빙선 및 일반 선박 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합니다. 기존 선박에도 저항 연료, 블랙카본 배출 최소화, 기술의 배기가스 필터 적용을 적극 지원해서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 해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둘째, 배출 통제구역의 CA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주요 해운 국가로서 한반도에서 출발하거나 북극권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배출 규제 지역의 CA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규범 강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ECA는 선박 오염 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해역인데 북극 해역을 ECA로 지정하는 것은 취약한 북극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선박 배출가스 감축의 국제적 기준을 높이고 한국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과학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극 해빙과 환경 변화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북극 지역 토착 공동체 및 국제 과학기구들과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쇄빙 연구선, 아라오노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북극 기후 변화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이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IMO, 북극이사회, EU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 손잡고 북극 환경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한국의 북극 지역에 책임있는 일, 당사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북극 개발의 길을 여는 중요한 외교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넷째, 그린 물류 인증 프로그램을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업체, 그린 북극 항로 그린 아크틱 루트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친환경 선박을 쓰고 배출가스 감축에 노력하며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뛰어들게 유도함으로써 한국을 지속가능한 북극 물류의 선도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인증은 한국을 경유하는 북극 항로의 친환경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국제 친환경 해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맺은 말, 북극 항로는 분명 시장에게는 꿈의 동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는 지구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취약한 북극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단기적인 일에 눈이 멀기보다는 그린 물류 전략과 국제 규범 주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북극 물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북극 항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